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모처럼 대지를 흠뻑 적셔주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밭작물이나 과수농가에는 가뭄 걱정을 덜어줬는데요. 산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천시 신령면의 마늘 재배 마을입니다. 힘겨운 겨울을 버텨낸 마늘이 땅을 뚫고 나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생육을 위해 웃거름을 줘야 할 시기입니다.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손이 많이 가는 액체 비료를 사용해야 했지만 당분간 일손을 덜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비가 오는 바람에 2차, 3차 추비 모이는 사람들은 추비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의 강수량은 20mm가 넘으면서 봄비치고는 제법 많은 양입니다. 오늘 비는 지난 겨울 폭설과 강추위로 생육 작황을 걱정하던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고마운 단비였습니다. 과수농가에도 반가운 비였습니다. 한동안 건조한 날씨로 긴장을 놓치지 않았던 산불 감시 공무원들에게도 근심을 놓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비는 봄작물 생육에 많은 도움이 되겠으며 산불 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비가 그치면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건강과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대학교의 수건사업 가운데 하나가 경산 캠퍼스 앞에 있는 문천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가 안 돼 진척이 없었는데 이번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59년에 만들어진 문천지는 전체 넓이 130헥타르, 저수량 250만 세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저수지입니다. 문천지는 당초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농어촌 공사가 관리에 손을 놓으면서 수질이 악화돼 사실상 죽은 호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폐수 유입으로 수질이 5등급으로 떨어졌고 녹조도 심합니다. 수면 사용권을 가진 대구대학교는 문천지 수질 개선을 위해 2005년 문천지 개발위원회를 만들었고 자체 예산 10억 원을 들여 오염원 차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학교 옆에 이런 거대한 저수지 공간을 친수 공간으로서 활용한다라는 건 사실 우리 모두의 굉장히 큰 꿈이기도 하고 이런 공간을 갖다가 방치해 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자연을 갖다가 방치하고 있는 그런 셈이다. 그동안은 국비 확보가 안 됐는데 이번에 농어촌 공사가 국비 54억 원을 확보해 물꼬가 트였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매칭으로 사업비를 추가해 전체 100억 원 정도가 수질 개선에 투입돼 하수 처리장과 인공습지 등이 들어섭니다. 시민단체들도 수질 복원 모델로 만들기 위해 협의체를 꾸리는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담수되어 있는 수질도 살리고 그리고 유입되는 오염원들도 좀 차단한다면 충분히 수질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대는 앞으로 수변 개발까지 된다면 지하철 1호선 대구대 연장도 조기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도민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8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시도민 추진위원회는 오늘 오후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관계자 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시민들을 상대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서명도 받았습니다. 시도민 추진위는 앞으로 100만 명의 서명을 받은 뒤 대구시와 환경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해 경상북도가 가금류 사육농가 등에 대한 방역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가금류 사육농가의 철저한 소독 등 차단 방역을 당부하고 상시 예찰 검사도 강화했습니다. 또 재래시장에 유통되는 가금류에 대한 검사를 통해 질병 조기 검색에 신경 쓰고 야생 조류에 대한 항원 검사와 철새 도래지에 대한 임상 관찰, 상시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4, 5월에 평균 21.3%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전체 발생 건수 221건 가운데 28%인 62건이 4, 5월에 발생했습니다. 방재청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농기계 운행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이달부터 시작한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가 시행 첫날부터 100건가량의 예약이 접수됐고 이후에도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콜센터에 신청 전화가 줄을 이어 수거팀을 한 팀 더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무상 방문 수거가 가능한 대형 폐가전제품은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과 TV,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으로 가로, 세로 중 하나라도 1m 이상이면 됩니다. 대구시는 5개 조 10명의 점검반을 꾸려 오는 8일부터 6월 말까지 주요 정류장과 회차지 등에서 시내버스 배차 간격과 버스 정류장에 제대로 정차하는지 등을 점검하고 민원이 있는 노선은 시내버스를 타고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위반 횟수가 여러 차례인 경우는 행정처분을 하고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에도 점검 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어젯밤 11시쯤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20살 이모 씨의 집 앞에서 이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4시간 30분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34살 배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 씨는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이 씨를 집 앞에 내려주고 달아났다가 3시간 뒤쯤 자수했는데 경찰차가 배 씨를 쫓는 과정에서 전봇대를 충돌해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주차된 차량 3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2달여간 모두 21차례에 걸쳐 490여만 원어치의 자전거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6살 신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